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6월달 지방직 기출문제, 행정학개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하고 이제 좀 달리 행정학은 여러분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95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95점이 안 나와버리고 또 국어 영어 풀다가 시간에 쫓겨버리면 한 70점 맞아버리면 이제 합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택 과목부터 푸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자, 국어 영어 지문이 길다 보니까 그거 풀다가 시간에 쫓겨서 찍어버리고 또 나중에 끝나거나 확인하면 다 아는 문제야.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뒤집어지죠. 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시간 안배를 못해서 떨어지는 또 못 푸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번에 지방직 기출문제를 보면 자, 출제 빈도가 총론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편적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에서 4문제가 나왔고 이것도 뭐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희 정책 결정의 모형 또 그다음에 분배정책에 대한 내용 이런 거 계속 내죠. 그 다음에 진실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조직론에서 6문제 또는 5문제인데 자, 우리가 대표관료제를 인사행정 문제로 보면 인사행정 파트에서 3문제가 나왔다고 보는 거고 자, 대표관료제를 관료제와 연계해서 조직론 파트로 본다면 6문제가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이번에 지방직 출지위원이나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아마도 조직론을 전공하신 분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재무행정에서 3문제, 자, 통제 책임 개혁이론 행정활료론에서 1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행정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좀 많이 나올 줄 알았지 한 3문제는 나와야 되는데 자, 이번에 2문제만 출제를 했습니다. 충북 교육행정직에서 행정학 문제는 지방행정 문제 금년에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행정직은 또 문제를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뭐가 나오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자,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얘기에 따르면 지방행정 파트에서 행정학 파트에서 지방행정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지방직 공무원을 뽑는데 지방행정에서 2문제만 냈다는 것은 조금은 출제위원, 선정위원이 지방행정 쪽의 교수님들이 좀 안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직론 쪽에서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서 분석해보고 풀이를 들어보면 내가 왜 저걸 틀렸을까 이렇게 땅을 치지. 근데 실상은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잖아. 막 당황하고 막 시간에 쫓기고. 자, 그래서 이번에 기출문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보면 일부 학생들은 시간에 쫓겨서 국어 영어 지문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못 풀었다는 학생도 있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한 2문제 정도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고 자, 제 수업을 충실히 듣고 종합반, 문제풀이, 이론반 이제 단과 들었더라면 못 맞아도 90점은 맞고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을 내면 95점, 100점 맞을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100점 맞을 사람 손 들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한 요인들 중에 의제적 요인은 뭐냐? 자,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뤄봤던 문제야. 자, 우리가 정책평가의 타당도를 저해한 요인은 내적, 이적 요인에 뭐가 있나 많이 다뤄봤죠. 그 중에 자, 문제를 다음 중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 요인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래놓고 내적인 거 3개, 외적인 거 하나를 섞어내는 문제도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 구분해서 냈단 말이야. 조금은 약간 난이도가 있죠. 자,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에서 의제적 요인은 뭐냐 그랬는데 자, 의제적 요인은 뭐예요? 자, 우리가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요인. 자, 실험을 진행할 때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에서 나타난 요인이
내적 타당성의 의부적 요인이다. 의제적 요인. 따라서 어떤 형태로 선발하느냐, 집단 구성을 어떻게 선발하느냐가 의제적 요인입니다. 4번 1번이죠. 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데 서로 다른 개인들을 할당해서 발생하는 어떤 오해나 편견 이런 것들이 의제적 요인이다.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를 선발할 때 타당도는 뭐예요? 우리가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비, 공격, 골킵 이런 후보들 중에 수차례 거친 평가전을 거치고 또 기술위원회 검증을 통해서 누가 큰 경기에 강한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발을 해. 그럼 제대로 선발했으면 우리가 예선 탈락하는 성적을 냈겠죠. 그런데 선수 선발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16강, 8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국가대표 선발을 할 때, 구성할 때 선발 자체가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뭐다? 의제적인 선발이. 이거는 선발 요인, 이것이 의제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행정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야? 관료제죠. 관료제인데, 막스 웨ber의 관료제 모델을 설명했다. 옳지 않은 것은, 베버가 연구했던 관료제는 19세기 입법 국가의 근대 관료제입니다. 우리가 베버 관료제는 피라미드 구조의 계층성을 띠면서 기능적 합리성에 따라 정밀하게 설계된 대규모 합리적 조직이 관료제다. 베버는 관료제가 순기능이 있다고 봤어? 역기능도 있다고 봤어요? 역기능에 대한 고려가 없었죠. 우리가 베버 관료제의 특징을 뭐라고 그래? 보편성, 합리성, 순기능만 봤다. 베버는 관료제는 구조적으로 볼 때 피라미드 구조의 계층성을 띈다.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분화돼서 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집권적 독임제 조직이다. 따라 역기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표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 또는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리합법적 권위 세 가지로 분류했죠. 1번은 맞고,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우리가 근대 관료제는 법이나 규범에 따라서 지배하는 조직입니다. 인간적 또는 비공식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우리가 관료제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분화시켜 놓고 수평적으로 분화를 시켜놔서 기능적 합리성에 따라 분화를 하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기능만 합니다. 그러면 기계 부품화되면서 구성원들이 뭘로 전락해? 기계 부품으로 전락하면서 인간적 가치가 무너지는 게 관료제의 문제죠.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는 인간적 비공식 요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관료제 긍정적 측면으로 목표 대치 현상을 강조했다. 틀렸죠? 우리가 목표 대치를 뭐라 그래? goal displacement. 목표의 대치나 도치, 전치, 전도, 전환 같은 말이죠. 그럼 관료제 역기능 중에 하나가 목표 대치, 도치다. 그러면 관료제의 역기능 중에서 과도제, 철칙, 동조과잉, 훈련된 무능, 행정의 경직성 많죠. 하는데 그 중에 몰정의성도 관료제 역기능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목표의 대치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론 시간에 조직 목표의 변동 형태를 배웠단 말이에요. 조직 목표가 어떻게 변동이 되나? 변동 형태를 보니까 목표의 대치, 도치, 전환, 목표의 다원화, 축소, 승계, 확대, 비중 변동 봤죠? 그럼 이 중에서 목표가 대치, 도치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도제, 철칙, 무역의 목표의 추상성 때문에 유형 목표를 추구할 때, 또 동조과잉, 규정 절차에 집착할 때, 활동적 소수의 존재,
그 다음에 조직의 내부 문제만 집착할 때 목표 전환이 나타난다.